때는 바로 10월하고도 이제 중순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했는데요. 책 많이들 읽고 계시나요? 대한민국은 지금 축제의 계절이라 바깥 나들이 축제를 즐기기에 바쁘신 분들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101년 네 번째를 맞는 대전 북포럼 특별한 분을 저자로 모셨습니다. 죽기 전에 내 책 쓰기 가이드북을 내신 저자신데요. 내 책을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자님 모시고 귀한 얘기 나눌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함께 진행을 할 아나운서 이명순입니다. 오늘 자기 책을 죽기 전에 쓰고 싶으신 분들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꼭 소원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자님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죽기 전에 내 책 쓰기 어떤 내용들이 많이 수록이 됐을지 인사 말씀을 곁들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이 좀 자극적이라고 탓하시는 분들도 더러 봤어요. 근데 또 대부분의 분들은 야, 제목이 마음에 든다. 제목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봤어요. 이제 죽음이라는 얘기가 제목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거부감도 생기시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꼭 우리가 생전에 이제 해야 될 미션을 이제 개인적인 미션을 제가 이제 주어 본 건데 제가 이제 널리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하다 보니 정말 그 자기의 이름으로 된 책을 한 권 내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았어요. 저도 그래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쓰고 싶다라는 생각들은 있으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이제 좀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주면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책을 썼는데요. 의외로 반응은 좋습니다. 좋은 책 썼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예. 친절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바로 보이시죠? 죽기 전에 내 책 쓰기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한 권의 내 책 쓰기 가이드북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정말 친절한 자기 책 쓰기 가이드북이 되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자님의 질문을 통해서 또 깊이 있는 생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두 분의 패널분을 모셨는데요. 어떤 분이 계시는지 각자 자기 소개부터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충남, 충성충, 남영남, 충청남도 할 때 이름과 똑같아서 선거 때만 되면 이 당에서 충남 도지사 나오라고 하는데 도지사는 4년, 길어야 12년. 그러나 인문학 강의는 평생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시민대학, 배재대학 또 이런 사회교육기관에서 고전인문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도훈 저자님은 지금 금강일보의 논설위원으로 계시고요. 저는 그 금강일보에서 인문학 고정 칼럼을 9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우리 김도훈 부장님께서는 그 전에 이제 편집부장님도 하시고 국장님도 하시고 그래서 그 인연이 깊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김도훈 저자님하고 인연이 있는 것은 이분의 글을 좋아합니다. 이분의 글은 정말 그 아주 깔끔합니다. 군더더기 없습니다. 또 이분의 글은 막힘없이 아주 술술 잘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거는 되게 작가 자기 위주를 많이 글을 쓰는데 그러니까 독자의 편에 서서 글을 쓰기 때문에 이분의 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데서 저는 그래서 우리 저자님하고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분의 글을 통해서 엄청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책을 읽고 누구나 신앙송가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실용서의 저자가 되고 싶어진 신앙송가 이종숙입니다. 충남 패널님 한자부터가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는 두 가지로 나누는 기준을 참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 대전은 또 철도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KTX가 만들어졌을 때 KTX를 타본 사람, 타보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기도 했었는데 오늘은요. 내 책을 가지고 있는 저자인가 아닌가로 또 구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세상은 책을 2권 읽는 사람이 1권 읽는 사람을 지배한다라고 하는데요. 글을 읽는 사람 그리고 책을 또 쓰는 사람은 또 그만큼 더 큰 차이가 있겠죠.
우리 김충남 패널께서 말씀을 하실 때도 네. 독자를 생각하는 글을 쓴다는데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읽는 독자가 없다면은 정말 아쉬움이 큰 그렇죠. 저서일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충남 패널께서 준비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제가 이제 그 우리 저자님의 책을 이게 보고서요. 아까 말씀드린 3번 읽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와. 밑줄을 쫙쫙 하면서 저도 와. 저자님처럼 강의를 하고 글을 쓰기 때문에 남의 글, 남의 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저자님이 죽기 전에 내 책 쓰기를 보고서 아주 충격을 받았어. 와, 정말 이 책은 글을 처음 쓰는 사람이나 저같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꼭 읽어야 할 필독서다. 내비게이션이다. 그래서 강추하고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질문 드릴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청문회는 아니니까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자, 우리 저자님께서는 책을 이게 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에 공감합니다. 옛글에 보면 옛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사람이 죽기 전에 덕을 남기고 공을 남기고 글을 남기라고 했는데 정말 공감을 하면서 우리 저자님께서는 이 책의 앞에다 세상이 책을 발간하니까 세상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내가 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너무 멋진 표현이었어요. 명언이었습니다. 예, 그랬다면 우리 저자께서는 강의도 하시고 글도 쓰시는데 이 책을 냈을 때와 책을 내지 않았을 때의 강의 요청이라든가 뭐 이런 위상이 달라진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예상에 없던 질문을 하시네요. 저는 뭐 처음 책을 낸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동안 꽤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느 책인들 소중하지 않은 책이 없겠지요. 근데 정말 이 책이 제일 애정이 가요. 아, 네. 요거는 아까 우리 이 패널 김충남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뚜렷한 이제 제가 타겟팅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동안의 책은 이제 제가 제 인생을 정리하거나 내가 이제 남기고 싶은 말, 내 위주로 책을 썼다면 이 책은 남에게 뭔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기능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집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읽었다, 정말 좋은 자료가 되겠다, 예. 이런 격려 전화를 많이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주는 어떤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라는 그런 것들이 그 스스로를 굉장히 만족하게 만드네요. 예. 만족하실 것 같아요. 스스로의 만족감은 네 그렇고요. 또 외부에서 또 보는 시각이나 다른 데 어떤 달라진 점이 있나도 질문을 곁들여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은 비교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진 거하고 네. 남들이 그렇죠. 강의 요청이 많이 들었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은 이제 이 책이 여름에 발간이 됐어요. 한여름에. 여름에 발간이 돼서 올여름이 또 유독 더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서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을 발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꼭 그 어떤 강연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발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읽고 있어요. 많이 읽고 있고 읽은 그 리뷰를 저한테 이렇게 전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제가 스스로도 이 책을 내기 전과 후가 달라졌고 많이 이 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남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다른 책을 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책을 뭐 이 책만 쓴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저서가 많으시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곁들여서 질문이었을 텐데 예, 맞습니다. 책이 발간된 후 세상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예.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명언. 라는 게 있어서 그런 질문을 또 주셨는데 예. 네. 제가 그 말도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말이에요. 저작권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되겠어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분명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뒤돌아갈 수는 없을 정도로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목차에 보면 이제 읽는 리더에서 쓰는 리더로 네. 책을 읽기만 해도 리더가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읽기만 하는 리더보다는 쓰는 리더는 그 강력한 파워가 정말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저자께서도 책을 쓰기 위한 가이드북을 제시하는 책을 또 쓰신 걸 테고요. 여기서 한 3가지 정도만 키포인트를 잡는다면 어떤 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자기 책 쓰기에. 일단은요, 책을 쓰시려면 없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이 제 머릿속에 있던 건 아니거든요. 제가 갖고 있던 상식하고 또 그 전에 누군가가 저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의 지식을 또 제가 또 보고 해서 제가 갖고 있던 생각하고 적절히 배합을 해서 또 새로운 글을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베스트셀러는 굉장히 폭발력 있는 거죠. 그렇죠. 폭발력 있게 일순간에 전국에 막 그 유행을 타가지고 책이 많이 팔리는. 근데 이제 스테디셀러는 꾸준히 팔리는 거거든요. 꾸준히.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꾸준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뭐 일시적인. 베스트셀러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적 현상하고 맞물리거든요. 근데 이제 스테디셀러는 그런 거하고는 무관하게 이제 정말 여러 사람에게, 불특정인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책. 근데 저도 이 책을 무슨 뭐 폭발력 있게 베스트셀러를 쓰겠다는 생각은 안 가졌어요. 꾸준히 찾는 책. 그렇죠. 누군가가 꾸준히 책은 쓸 테니까요. 네, 책을 쓰는 사람들한테 꾸준히 필요한 필독서가 네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종석 패널님 또 질문을 한번 첫 질문 한번 해줄까요? 네. 저자님께서 작품은 제목으로 살고 제목으로 죽기도 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제목에 대한 중요성을 책 속에서 언급하셨습니다. 예, 썼습니다. 예, 역시 책의 제목과 표지 디자인이 전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예, 제목만 봐도 누구나 책 한 권은 써야 될 것 같은 당위성이 느껴지고, 예, 표지를 보면 책 속에 또 책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뭔가를 채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표지가. 이걸 네. 보면서 제가 책 내용을 쓸 역량은 아직 안 되지만 누군가가 각자가 다 하고 싶어 하는 일들과 관련된 표지를 먼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봤거든요. 그럼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참 가슴 설레이는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걸 느꼈고요. 그래서 제목과 이런 표지에도 많이 참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고려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제목이요? 제목은 죽음, 아까도 이제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죽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그걸 뭐랄까 이렇게 좀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덜어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죽음이 아니잖아요. 이제 뭔가 명료하게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을 이제 쓰다 보니까 썼는데, 우선은 제목은 제가 오래전부터 구상했어요. 오래전부터 구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도 어문 계열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국인들은 어려서부터 리드미컬한 그 사사조를 좋아해요. 그죠? 딴딴딴딴 따다다다. 그렇죠. 네. 이거는 한국인들이 평생 잊지 않는 거예요.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죽기 전에 내 책 쓰기. 이 정도까지 고려를 한 다음에 나라 사랑, 기도 사랑.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제목 좋다고. 강렬해요. 강렬하다고. 강렬해요. 그리고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 장소 어디 죽기 전에 먹어봐야 할 음식 몇 가지 뭐 이런 게 참 많이 있긴 한데, 이게 책으로 들어오니까 더 강렬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희망사항이고 해도 안 해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죽기 전에 내 책 쓰기 하니까 정말 한 권 써야 될 것 같은 이런 강렬한. 저 이 책 내기 전에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시리즈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죽기 전에 뭐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 의외로 많은 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 뭐 그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음식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이거 꼭 숨겨놓고 있던 제목이었는데,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미 그래서 지적재산 특허권이 필요합니다.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늘 죽기 전에 뭘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요즘 현대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버킷리스트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꼭 버킷리스트에 내 저서를 갖기, 이것도 들어갈 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저자께서는 버킷리스트, 지금 2018년이 가기 전에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거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을까요? 버킷리스트요? 네. 저는 좀 세 가지였는데 네. 굳이 방송까지 밝히지 아니 제가 그러면, 네. 네, 말씀드릴게요. 저도 아까 김충남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듯이 글도 쓰지만 이제 강연을 하고 다녀요. 그렇죠. 근데 강연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제 강연을 듣는 분들 중에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어느 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학위가 없거든요. 제가 학위가 없는데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는 박사들이 많이 있더라는 네. 거죠.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특히 대전의 박사분들이 더 많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뒤늦게 이제 내가 죄송스러워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박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 본연의 직업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공부를 하려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수료도 했고 이제 마지막 논문만 쓰면 되는 단계인데 이게 너무 어렵네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빨리 끝내는 게 제 버킷리스트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책을 쓰는 사람이니까 정말 한번 뭐 100만 부짜리 책 좀 한번 써보고 싶은 거.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이제 여기저기서 좀 제발 와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좋은 말 좀 해달라고 그런 의뢰를 받고 네. 고액의 강사료를 받는 거 이런 게 제 와우. 너무나 너무 유치하지요? 아니야, 너무 솔직한 말씀을 지금 얼굴이 밝아지셨는데요. 정말 꿈꾸는 버킷리스트를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방송에까지 얘기를 굳이라고 하셨을 때 제가 그러면 세 가지 지금 진행 중인 일이 다 진행이 잘 되도록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이제 공표를 한 거잖아요. 우리 미리 한번 불러드릴까요? 김도훈 박사님, 다시 한번 시작. 김도훈 박사님. 마지막 논문만 남아있다고 하니까 이제 박사님은 이제 뭐 시간적인 문제만 남아있을 테고 100만 부 베스트셀러 작가님으로 그리고 최고액의 강사로 초청을 우리 대전 지역부터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운을 드리고 박수 한번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아마 이 방송 나간 뒤에 바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렇죠. 예감이 네, 일단 쓰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쓰기보다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면 이루어진다. 다 잘 이루어지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충남 패널님도 질문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누구나 가져보고 싶은 꿈이 아마 스타가 한번 돼보고 싶고 그리고 책을 하나 내고 싶다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소망이고 꿈일 겁니다. 그런데 글을 써보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글 쓰는 게 공포고요. 그렇죠. 글 쓴다라는 것은 저기 하늘나라에서 별 따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 저자님께서 이런 왕초보자님들을 위해서 일단 글을 쓰는 데 대한 용기와 희망, 자신감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는 이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그 노하우를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이 책이 전체 5개 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5개 챕터인데 그 중에 3장을 이제 쓰기 위주로 좀 편성을 해봤어요. 네. 왜냐하면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서우니까 책을 못 쓰는 그렇죠. 거예요. 예. 쓰고 싶은 그 주제는 너무 많은데 내 살아온 인생 자체가 책인데 내가 이게 지필이 자신이 없으니까 책 쓰기에 나서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몇 가지 거기서 지목했던 것 중에 첫째는
일단 이제 글을 쓴다는 것은 어휘다. 어휘를 연결하는 게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내 머릿속에 풍부한 어휘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휘력이 많은 사람은 그걸 조합하는 기술만 그렇죠. 배우면 뭐 이 글은 줄줄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가장 적절한 단어 선택. 이게 아주 동물적인 감각이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회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다 보면은 일단은 어휘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네. 길 가다가 모르는 단어, 모르는 한자가 있으면 일단 차 세웁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 바탕 화면에 이제 뭐 사전 있잖아요. 네네. 네이버 사전, 다음 사전 항상 깔아 있고요. 그 글자를 찾아보고 그 뜻을 찾지 않으면 차가 출발을 못합니다. 그게 생활화돼 있죠. 그게 생활화돼 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 쓰신 글을 이렇게 보면 특징이 마침표가 길어요. 문장이 길다는 말씀. 문장이 무지하게 길어요. 막 한 4줄, 5줄, 어떤 분은 7, 8줄 내려가는데 이 책을 보신 분들이 하더라고요. 2줄 넘어가는 게 없대요. 굉장히 간략하게 써요. 간략하게. 그리고 뭐 불필요한 수식어 같은 거 안 써요. 그러니까 글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읽혀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을 부리려다 보면 본연의 맛을 잃어요. 그래서 글도 우리가 이제 뭐 맛집 관련된 그 방송 보면 전부 다 담백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글이야말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담백하게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오래 써보고 느낀 겁니다. 정말. 그래요. 오늘 또 경력에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어휘력이라는 것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활자를 일단은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읽어야 거기서 이제 어휘력도 자동적으로 많이 습득이 맞습니다. 되고 습득이 되어야 자연스럽게 또 내가 발화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궁금한 것도 그때 찾아봐서 내 것으로 익히는 것. 그리고 여기도 보면 마침표가 많은 글이 잘 쓴 글이다라고 적어놓으셨는데요. 바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장이 길면 벌써 흐름이 산만해질 수 있고 미사 여우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네. 네, 짧고 간결하게 말씀드린 담백하게 가라. 두 가지만 지켜가면서 내 책 쓰기를 준비를 해도 시작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럼 생각이 아주 핵심을 말씀 주신 건데 초보 처음 책을 쓰고 글을 쓰는 분에게 어휘력은 정말 이건 아주 재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주 잘 썼는데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한자 공부를 좀 많이 하라는 겁니다. 전부 우리나라의 70%가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자어를 어렸을 때 많이 공부하면은 어휘력은 굉장히 뛰어날 수 있다. 제가 그건 뭐 100%인가 봐요. 우리 여기도 저희 아이도 전공을 했고 그랬기 다른 때문에. 거 안 하고 한자 공부만 하고. 예, 다릅니다. 네. 풍부한 어휘력으로 짧은 문장을 써 나간다면 그게 정말 좋은 글이 문장이 이어져서 좋은 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정수 패널께서도 질문을 해주실까요? 책의 소재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엄청난 지식만 책의 소재가 되는 게 아니라 아빠의 입장 그리고 워킹맘 선배의 입장 등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살다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체득한 걸 그런 지혜를 공유하는 게 정말 좋은 소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에 독자의 한 사람으로 나도 책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용기가 생겼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저자님은 책의 소재를 어디서 많이 찾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책을 이제 지금까지 썼는데 이 책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뉩니다. 전기 시절에 제가 썼던 책들은 가만히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독자들이 원하는 책을 쓰는 쪽으로 제가 이제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뭐 예를 들으셨지만 뭐 누구나 자기 삶이 있는데 삶 속에서 아니 뭐 이거 다 하는 건데 뭐 직장 다 다니는 건데 뭐 그렇지만 초보 직장인은 10년 20년 다닌 선배의 노하우가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직장인 생활을 10년 20년 한 사람 같으면 초보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생활 가이드북을 쓴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고 그 책이 누군가를 위한 책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시각을 바꿔주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불특정 다수를 위한, 많을 위한 책이 아니라 정말 디테일 있게 맞춤으로 누구 특정인에게 필요한 그런 세부적인 것을 경험을 통해서 누구나 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만의 노하우를 전달을 해줄 수 있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저마다 이제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면 전업주부로서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요새는 이제 일을 하시는 분보다 전업주부가 더 이제 희귀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전업주부로서의 가사 일에 대한 노하우, 이것도 노하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누구나 다 아빠지만 이미 아이를 장성시킨 아빠가 이제 막 아빠가 된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요거를 응축적으로 엮어서 내면 그것도 책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교육학자가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가이드가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것을 전달해주는 살아있는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저자는 누구나 될 수가 있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책을 써본 사람으로서 책을 이제 막 쓰려는 사람한테 정보를 주는 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책을 쓴 거죠. 네. 우선 이제 이렇게 쓰면 책을 쓰고 싶은 사람이 찾겠죠, 우선은. 그런데 그냥 서점에 있다가도 보글려서 나도 책을 한번 써볼까? 라는 또 희망을 또 가질 수도 있겠죠. 네, 좋습니다. 우리 김충남 패널님 또 다른 질문을 해주실까요? 자, 옛날에는요, 이랬죠. 누군가 자손들한테 뭘 남겨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되게 보면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사진첩이 이렇게 그냥 장롱에 가득했어요. 네. 근데 요즘 이사하려면 제일 귀찮은 게 사진첩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뭘로 갑니까? 자서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서전. 근데 아까도 말씀, 자서전은 누구나 다 한 번 쓰고 싶은데 이게 글솜씨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 길잡이겠든 죽기 전에 내 책 쓰기처럼 자서전을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책을 앞으로 내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왜 제가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책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절대 다수가 이제 자서전이에요. 네. 자서전. 그런데 지금까지 발행된 여러 자서전을 제가 읽고 또 자서전을 어떻게 쓰는 거라고 만든 이제 자서전 쓰기 가이드북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좀 방향을 좀 바꿔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일단은 지금까지 발행된 많은 자서전 쓰기 가이드북 자체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서전 작가들이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고, 뭐냐면 이게 어려서부터 자기 성장해서 이제 어떤 일정한 나이가 되기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을 그냥 시간 순서대로 똑같이.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구를 1회부터 9회까지 중계를 하지 마시고 3회가 됐든 4회가 됐든 6회 7회가 됐든 스포츠 뉴스를 찍으셔라. 가이드가 될 것을. 예, 그것을 찍어가지고 인생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남들이 관심 있어하는 부분, 내가 정말 인생의 사활을 걸고 터닝 포인트를 잡았던 그 시점, 위기를 극복했던 일, 또는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는 뭐 이런 남들이 관심 있어하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쓰는 기술, 뭐 이런 걸 좀 다뤄서, 소재도 그렇고요. 소재도 너무나 이렇게 평이하게 어려서 고생한 얘기, 뭐 무일푼으로 이제 시작한 얘기, 이런 것들 너무 천편일률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서전을 시각만 조금 바꿔주면 정말 좋은 또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좀 보강해서 자서전 쓰기 전문 서적을 한번 쓸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 인생을 책을 엮으면은
최소한 상중 한 3권은 나올 것이다. 자서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참 많고 인생의 시기를 인생의 볼륨감이 있는 시기를 스포트라이트 잡아서 요거 좀 비중 있게라든지 처음 시작하든지 이렇게 풀어나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쓰는 시기도 책에 보면은 소개를 해놓으셨는데 퇴임 후에 쓰겠다라고 그러면 퇴임 후에는 시간도 많고 여러 가지로 여유로워서 쓰겠다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또 쓰고 계셨어요. 예. 시기를 또 어떻게 잡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죠? 자서전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모든 책들이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은 이제 현업에서는 이제 자기 이제 생업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제 책 쓰기 계속 미루시거든요. 그리고선 난 퇴임하고 쓰겠다, 한가할 때 쓰겠다 하는데 일단 한가할 때는 쓰시는 게 아닙니다. 강렬한 게 제목만 강렬한 게 아니었어요. 죽기 전에 내 책 쓰기인데 자서전 쓰기도 제가 이 책에서 퇴임 후에 책을 쓰는 게 아니라 퇴임 후에 책을 쓰겠다는 것은 폐경기 이후에 애를 낳겠다는 것과 같은 얘기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현업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을 때가 가장 이제 그 좋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예. 자기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오고요. 관련 인맥이 가장 많고요. 보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책을 쓰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지위, 역할 이런 것 때문에 책도 많이 팔립니다. 책도 많이 팔려요. 근데 퇴임한 이후에 아무 무기력한 상태에서 책을 쓰면요, 이 책이 안 팔립니다. 네, 그냥 구발서 나를 위한. 이건 제가 솔직하게 네, 쓴 겁니다. 예. 그래요. 다들 고개 끄덕끄덕.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이종수 팬에게서 준비된 질문 해주실까요? 요즘 자신의 책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전국적인 동향이나 그리고 대전만의 어떤 특징적인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예. 꼭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인데, 하고 싶었던 말인데, 이 책을 쓰게 된,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유. 책을 쓰고 싶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 그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요, 일단은 서울 수도권 쪽에서 몇 년 전부터 책 쓰기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공공 부분에서 시민들의 책 쓰기를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독려해주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에서 책 쓰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이제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모집을 해가지고 책 쓰기 강좌를 통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제 책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고액화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높은 가격에 그 수강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도요, 몇몇 도시에서 시민들 책 쓰기 열풍이 또 그 일부 선각자들에 의해서 그 지역에 그런 운동을 하는 분들에 의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어느 지역 몇 군데는 가봤는데 모르겠어요. 대전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레이더가 좀 높은 사람인데 안 걸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대전에서 이런 그 범시민 책쓰기 운동을 한번 선구적으로 제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물론 했습니다. 그 생각을 좀 실천을 해주시길 바라는 박수 한번 드려볼까요? 그다음으로 이제 독자에서 저서를 갖는 저자가 좀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많이 주변에서도 이제 시작은 된 것 같은데 그걸 좀 확산을 시키는 역할을 우리 저자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책이 만들어지면 출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또 하나잖아요. 출판 성패를 좌우하는 것에 대해서도 책에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출판의 성패요? 네. 제가 이제 이건 제 이론이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책을 썼던 분들이 네. 많이 얘기하는 이제 출판과 관련돼서 책이 정말 성공하는 여러 사람에게 사랑받는 책을 쓰려면 3가지 T를 염두에 두고 쓰라는 이론이거든요. 이건 제 이론이 아닙니다. 네. 있었던 이론인데 첫째는 아까 얘기했던 타이틀이에요. 제목.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선택을 받으려면 예,
타이틀, 제목이 좋지 않으면 이 책은 선택받지 못합니다. 제목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줘야 사람들이 이제 그 책 제목을 보고 그 책을 이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달려간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3T의 첫째입니다. 뉴스도 타이틀.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이제 독자가 네네네. 보듯이. 그거고 이제 두 번째는 타겟팅입니다. 누구를 독자로 할 거냐. 그러니까 아이 엄마를 이제 주 독자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수험 준비생을 독자로 할 거냐. 뭐 이런 이 책은 타겟팅이 누굴까요? 책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책을 쓸 때는 이 책을 발행하면 누가 읽겠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게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네. 타겟팅, 타이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타이밍이에요. 이게 적절하게 그 시대의 이슈하고 맞는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하는 부분, 요거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행이 지난 어떤 어휘나 이런 걸 제목으로 쓴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드리면 뭐 이제 그런 사례가 많아요. 영화가 떴어요. 네. 그러면 그 영화와 연결되는 책이 뜹니다. 그래서 영화가 저 영화가 정말 뜰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드시면 그 책을 쓰시면 그 영화가 개봉되는 시점에 맞춰서 영화가 제작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으시면 이제 그 책을 쓰시면 이게 터집니다. 지금 안시성 관련된 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3T에서 세 번째는 타이밍. 그래요. 우선은 책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막막해하는 분들께 공식 같은 이 세 가지 3T를 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충남 회장께서 또 준비된 질문 해주실까요? 준비된 질문이라기보다 저는 이 자리에 앉으면서 책 쓰고 강의도 하지만은 지금 또 우리 김도윤 저자님 이제 말씀을 듣고 저도 지금 책을 뭔가 쓰고 싶었는데 자꾸 미룹니다. 네. 자꾸 미루거든요. 바쁘거든요. 뭐 이 일 생기고 저 일 생기고. 그런데 가장 하기 좋은 때는 지금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써야겠다 하는 이제 마음을 우리 함께 하면서 네네. 뭐 질문이라기보다 그런 거를 또 이렇게 하게끔 충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병 중에 가장 중증인 병이 다음에라는 맞습니다. 병이다. 네. 근데 좀 이 일이 좀 산적했거나 하면 좀 미루게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저자님께서 그럴 때 어떻게 마음 정리나 아니면 순서를 정하시는지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시험 공부 닥쳐서 했지 미리 해본 적 한 번도 없고 늘 다음에 나중에 네. 그렇게 살았죠. 근데 다른 모든 일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책을 쓴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일단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정말 황금 같은 명언입니다. 책 쓰기에서는. 그래서 시작을 하시면 끝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시작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만 해서 물꼬만 터신 다음에 저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그럼 제가 동기부여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빗발칠 것 같은데요. 그래 우선 시작이 반이다. 제목을 한번 뽑아놓던가 아니면 챕터 중에 그죠 어떤 헤드라인만 한두 가지만 뽑던가 하신 다음에 전화를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정숙 패널님 질문 있으실까요? 네. 책을 출간한 이후에 출판 기념회에 관한 내용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다른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디테일하고 민감한 부분까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북포럼도 근본적인 목적은 출판 기념회의 그렇죠. 일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즘은 출판 기념회의 모습이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신앙송, 노래, 무슨 연주를 곁들인 이런 콘서트처럼도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전에 어떤 식으로 출판 기념회를 하셨는지 제가 처음 책을 냈을 때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된 책이 네. 나오고 이게 서점에 꽂혀 있는 걸 보니까 막 심장이 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좀 겸손하지 못하게 큰 호텔에서 여러 사람들을 좀 초청해서 했습니다. 기쁜 나머지. 예. 근데 그것보다도 그때가 이제 우리 어머니 칠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어머니에게 드리는 선물로 칠순 잔치를 겸해서 이게 한번 했었고요. 어머니가 더 기쁘셨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이만한 공간입니다.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쓰던 교실의 한 1.5배 되는 그 공간에서 외부 인사는 딱 3분 초청했습니다. 예, 딱 3분 초청하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 식구들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미있게 우리 어머니를 위한 재롱잔치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큰 누이가 신앙송을 하고 작은 누이가 뭐 오카리나를 불고 조카가 기타 연주를 하고 또 뭐 우리 작은아버지 작은엄마 내외분이 와서 이렇게 뭐 색소폰 연주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를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잔치를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3분 초청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그걸 보고 우시더라고요. 너무 단란한 가족애를 보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 있고 정말 멋있는 출판 기념회를 처음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어떤 앞으로 새로운 출판 기념회 모델을 제시했다 이런 말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기억나는 기념회였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큰 출판 기념회도 해봤고요. 이제 작은 출판 기념회도 해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콘서트도 열어보고요. 또 이제 저자 강연회도 좀 몇 군데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의 출판 기념회가 아니라 가족들 정말 소수의 만족도를 최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갑자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우리나라는 결혼식 문화하고도 좀 비슷하게 닮아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명 호텔에서 웨딩홀에서 생전 연락 없다가 이제 결혼한다고 연락들 하고, 이거보다 외국에는 정말 가족, 정말 나와 친분하고 내 결혼식에 참석해 줬으면 하는 사람만 초대를 해서 소수로 하는데, 출판 기념회 앞으로 정말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를 해준 것 같으네요. 저도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부담스럽지도 않고 행복의 밀도는 더 높게 참 좋게 들리는 그 광경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군요. 네, 우리 김승남 패널님도 질문이 있으실까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덕담 하나 시간은 드릴게요.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까? 이 서문에 보니까 이 책을 읽고 책 쓰기를 결심했고 실제 출간에 성공했다는 독자의 편지 한 통 받는 꿈을 꾸며 집필을 시작했다. 이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우리 김도훈 저자님뿐만 아니라 책을 쓰는 분들의 모든 바람이고 소망일 것 같은데, 저는 꼭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더욱 아마 그런 지휘를 받아가고 정말 아마 베스트셀러도 되고. 그 얘기 잠깐 드려도 될까요? 예, 얘기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고 책을 썼다는 전화를 받고 싶다 그랬는데 아직 이제 출간한 지가 뭐 이제 두세 달밖에 안 돼서 이 책을 읽고 책을 썼다는 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정말 좋은 책이고 정말 좋은 동기부여가 됐다라는 격려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아는 분들 말고 정말 모르는 생명부지, 제가 이 책의 표지에다가 전화번호를 써놨거든요. 혹시나 해서. 그랬더니 가장 인상적인 그 두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한 분은 서울 종로에 계시는 여성분이시고요. 한 분은 충북 영동에 계시는 이제 남성분이시고. 근데 두 분 다 이제 얘기하는 게 공통된 게 자기가 그토록 찾던 바로 그 책이래요. 얼마나 부럽되셨을까요? 또 가슴 뜨거워지지 정말.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2번, 3번 읽었대요.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정말 많은 동기부여가 됐고, 책을 쓰고 싶었는데 너무 막막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방향이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사실 본인들도 굉장히 멋쩍으셨을 거예요. 근데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너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또 저도 감동 먹어가지고 그분들과 통화한 걸 다 녹음해놨습니다. 네. 우리 아들들 들려드리고. 더 없는 좋은 또 자녀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김충남 패널께서 질문 아닌 축복의 말씀같이 그렇게 드렸는데 또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 저자들이 보통 전화번호 안 넣거든요. 근데 얼마나 도움을 정말 실제적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계셨으면 전화번호를 넣었을까요? 그 생각이 저는
저는 지금 책을 아직 쓰기 전이지만 감사하다는 제가 마음이 네, 보상드리고요. 벌써 두 가지 다 이루신 것 같은데요. 이 책을 보고 정말 좋은 가이드가 돼서 많은 책 소비를 원하는 사람한테 가이드에서 책을 썼다는 전화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분은 책을 쓰고 계실 것 같아요. 글로 하셔서 벌써 마음을 쓰고 계실 것 같고 누가 내 책을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라고 했는데 직접 또 책을 쓰기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는 네, 김수영 편님께서는 밑줄을 딱딱 쳤습니다. 네, 그어가면서 책을 읽으셨다고 하셨고요. 저도 몇 장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아우, 예. 그만큼 공감 주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훌륭한 저서를 발견한 우리 김도운 저자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승만 패널 마지막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네, 사장에 보면 완벽의 저주에 나와요. 네, 완벽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전진을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도시는 예. 책을 쓰시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아, 좋은 질문이시죠. 네. 늘 이제 이 책을 쓰는 이제 주적이 저는 완벽의 저주라고 표현해요. 네. 내가 완벽하게 시간을 확보하고, 내가 완벽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자료가 정리돼 있고, 완벽하게 이제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착수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써요 거기다 완벽한 시간은 절대 오지 않는다. 지금 시작하는 거다. 지금 시작하면서 내가 필요한 자료도 찾고, 예. 시간이 남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책 쓰기를 위해서 별도의 시간을 정한다는 것도 저는 좀 부정하는데 일상은 똑같이 하고요. 저녁 시간에 하는 겁니다. TV 안 보고 잠 1시간 덜 자고 그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보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늘 다음에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즉시 시행하라 이렇게 썼죠. 네, 글쓰기의 주적은 완벽, 그리고 중병은 다음에. 이거 두 가지만 우리가 조금 버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패널 이렇게 질문은 정리를 하고요.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저자님께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실 때 이 착상이라고 그러나요? 아이디어를 넣는 예를 들어 특별한 취미나 활동이나 뭐 어떤 아이디어를 어떤 근원적인 소스를 어디서 구하는 따로 그런 게 있습니까? 운전을 하고 가고 하다가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 라디오를 듣다가 힌트를 얻었다든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문득 이제 영감을 얻었다든가 하면 바로 저는 이 수첩을 꺼냅니다. 이 수첩이 이제 제 비밀 노트인데 이렇게 해서 수첩을 꺼내서 바로 메모를 합니다. 아니면 뭐 수첩을 여름에 반소매 입고 다니는 날은 또 수첩을 못 갖고 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또 이 핸드폰에 있는 메모. 메모장. 그래서 메모를 항상 해서 이제 알아요. 그때 그 순간을 놓치면 그 영감이 다시 떠오르기 어려운데 거기에 딱 캐치되면 키워드만 정리해 놓으면 이제 이게 살아나요. 그래서 키워드를 항상 정리해 놓는 습관이 있죠. 책상에 수첩을 이용하시는군요. 메모하는 예, 습관. 예. 수첩과 이 핸드폰 메모를 많이 이용하죠. 적자 생존입니다. 그래요, 적는 적는 자만이 살아납니다. 살아남습니다. 그래요. 일상생활에서 항상 모티브를 찾고 계시면서 늘 가까이 적을 수 있는 도구를 가까이 해서 수첩이 되었든 아니면 핸드폰의 메모장이 됐든 떠오를 때 잊어버리기 전에 키워드라도 정리하는 습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계신 분께 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까 여기 말씀한 대로 저도 책은 쓰고 싶었는데 미루다가 기회가 동기가 뭐냐면 제가 아들을 이제 이게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시장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냥 뭔지 모르고 돈 내고 어디로 갑니까? 뷔페 식당 가잖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뭘 의미를 줘야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하객분들과 그리고 제 아이에게 뭔가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유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책을 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줄에 사는다는 책을 써서 그건 하객
분들과 그 책 좋습니다. 아주. 줬는데 그것이 이제 제목이 아까 말 제목이 아버지의 주사니까 요즘은 그 되게 부모가 나와서 줄에서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줄에서 없는 그러니까 거기서 뭘 좀 찾아보려고.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요 드리는 말씀은 자식들 결혼하고 이럴 때 그런 책 하나. 그리고 우리 우리 오신 분이 이제 자서전 작가님이신데 저분은 그 돌아가시면은 고인에 대한 거 요만큼 해서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서 그분에 대한 거 추모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 뭐 오늘 저와 함께 또 다시 한번 책 쓰는 그 책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아버지 주례사. 예. 저도 그 완독을 했고요. 제가 책 쓰기와 관련된 이제 외부 강연을 다닐 때 이제 모범적인 그 사례로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3T. 네. 제목 좋고 제목이 아주 타겟팅이 정확하고 네네네. 그 다음에 타이밍 시대적으로도 뭐 맞는 이래가지고 제가 책을 쓰려면 이렇게 쓰는 거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우리 나하고 가까운 소재를 찾아라. 해서 이제 이 책을 여러분들도 쓸 수 있는 책의 소재로 이렇게 제가 사례로 소개하는 그 책입니다. 저자가 패널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제 우선 이번 일요일 날 결혼식 또 축시 낭송이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요즘 정말 가보면 줄에서 없는 결혼식이 많아서 네, 신랑 아버님, 신부 아버님이 덕담을 곁들이는 것을 주례사가 대신을 하기도 하는데 아버지 주례사 아이들한테 유산을 남겨줄 게 없어 책을 썼다고 했는데요. 정신적인 유산도 남기셨고 이제 마르지 않는 인쇄가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저 MC님께서 우리 할 말을 다 해버리세요. 대단해. 우리 MC님께 좀 박수 한번 주세요. 어머나. 여자를 바꾸고 이제 사회까지 바꿔주고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패널께서 이 책을 정말 밑줄까지 그어가면서 완독을 해서 또 깊이 있는 질문으로 저자님의 생각을 잘 여러분께 전달을 해줄 수 있게 역할을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패널께 감사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자님께서 이야기 중에 또 놓친 이야기나 요거는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과거에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만 음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학자나 작가만 책을 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동네에서 노래 좀 잘하는 분들은 자기 음반을 내십니다. 예. 신앙송을 해서 또 음반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육필로 쓰고 일단은 자료가 없었어요. 자료를 찾으려면 도서관을 와서 그 책을 뒤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웬만한 자료는 네이버 선생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수시때때로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소재를 잡으면 보충 자료를 얼마든지 그 시간에 바로바로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저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돼가지고요. 책도 이제는 과거처럼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만 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점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고맙습니다. 이제는 특정한 지식인만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책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책을 읽는 리더가 아니라 이제는 쓰는 리더가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사회 생활 전반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노하우, 아이디어, 경력을 누구나 책을 통해서 나눈다면 더 풍성하고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저서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특별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의 버킷리스트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남의 특별한 노하우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서
가볍게 시작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책 읽기 좋은 계절 가을인데요. 이제 읽은 책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쓰기를 통해서 나의 저서 갖기를 한다면 정말 매력적이고 보람된 삶을 사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74번째 저자와의 만남에서는 김도훈 저자의 책의 제목도 강렬했죠? 죽기 전에 내 책 쓰기. 여러분은 어떤 책을 쓰고 싶으세요? 다음 175회째 대전부 포럼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